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우에노자 파시의 오사카 3박 4일 브이로그입니다. 이곳은 김포공항 일본 오사카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곳입니다. 일본 불매운동 이후 극한기 여파까지 있어서 그런지 체크인 줄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네요. 역시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 애국자인 것 같습니다. 는 회의 크고 다들 오랜만에 일본 간다고 도키도키 와쿠와쿠 밤잠 못 자고 설레서 체크인을 일찍들 한 것이었네요. 비행기는 만석이었고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떴습니다. 일본 브이로그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주문을 외쳐봅니다. 이순신 장군 만세, 이토 히로부미 개새끼. 그럼 이제 준비가 됐으니 이쿠조! 김포공항에서 오사카로 가는 1시간 45분 동안 숙면을 취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수면 안대를 써줍니다.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숙소까지 가는 공항 택시를 예약해서 기사님께서 마중을 나와주셨습니다. 친절하신 기사님께서 짐을 실어주신다고 하셨지만 찰나의 웨이트 트레이닝 기회를 넘겨드리지 않았습니다. 간사이 공항에서 오사카 시내까지는 약 4~50분 정도 걸립니다. 노을이 예쁘게 지고 있네요. 오랜만에 보는 일본의 우측핸들입니다. 정돈된 도로부터 확실히 일본의 느낌이 납니다. 어느덧 오사카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는데도 차가 많지가 않네요. 일몰 직전의 하늘과 초저녁 시내의 불빛이 어우러져서 시티팝을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은 배경입니다. 3박 4일간 지낼 숙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일본 특유의 아케이드 시장 안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곳이라고 했는데 전에는 양복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 간판을 그대로 남겨둔 게 인상 깊네요. 숙소는 깔끔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가정집 같으면서도 숙소로 쓰기 좋은 구조였습니다. 일본은 욕실과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어 특유의 통짜 욕실 형태가 많은데 물이 금방 마르는 게 특장점 같습니다. 모자 쓰고 와서 머리가 눌린 존잘남입니다. 2층은 다다미 방도 있고 천장에 옛 골조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나무 인테리어를 해서 전통이 느껴지는데 모든 것이 세핑이라 좋았습니다. 2층에서 1층을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라서 더욱 특별한 느낌이었네요. 오겐키 데스까? 저녁밥을 먹으러 나갑니다. 상가들이 바로 앞에 있어 여행 내내 편리했습니다. 일본에서 첫 끼는 역시 초밥이죠. 구글맵을 보고 근처에서 리뷰가 좋은 곳으로 찾아갑니다. 한국에는 많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흔한 대각선 횡단보도입니다. 전통 초밥집은 아니었고 평범한 가정집 사이에 있는 동네 식당이었습니다. 밖에서 보는 분위기가 고즈넉합니다. 저희가 첫 손님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한 것 같은 테이블 위에 있던 감자고로케와 오코노미야끼를 하나씩 시켰습니다. 첫 맥주여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곳에서 마신 맥주가 여행 중 제일 맛있었습니다. 음식들도 정말 다 신선하고 존맛탱이였습니다. 다음에 또 가고 싶네요. 저녁 먹고 오는 길에 디저트를 때리러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일본 편의점은 도시락과 디저트 메뉴가 정말 퀄리티 좋고 많은 것 같습니다. 느낌 오는 대로 골라봤는데 왼쪽 위에 있는 크림빵이 너무 맛있어서 이후 매일 2개씩 사 먹었습니다. 저녁도 먹고 디저트도 먹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러 갑니다. 여행은 역시 음식과 술이죠. 야키토리 집에 왔습니다. 리뷰 평점도 높고 손님들도 많은 집이었습니다. 음식들의 비주얼도 기가 막혔는데 막상 맛은 기대에 좀 못 미쳤습니다. 특히 양념치킨이 소금맛 그 잡채였고 탄산과 소주를 섞은 추아이는 싱거웠습니다. 꼬치집을 나와 바로 옆에 있던 이자카야로 2차로 왔습니다. 없는 메뉴가 없던 곳이었습니다. 가벼운 안주들로 시켰습니다. 참치, 연어 사시미, 소의 혀, 우설, 가라아게 치킨, 케이준 샐러드. 대체적으로 무난한 맛이었는데 천엽은 혼또이시였습니다. 어느덧 가게가 시마이 시간이 됐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오는 길에 참새방앗간에 들려 마실 걸 하나 삽니다. 한국에서는 잘 안 마시는 아사히 흑맥주로 골라봤습니다. 편의점 오뎅도 안주로 삽니다. 편의점 음식 특유의 군내도 안 나고 한국에 있는 전문 오뎅바보다 맛이 좋습니다. 다시 또 한 상을 차렸습니다. 아까 JMT였던 크림빵을 이번엔 2개를 샀습니다. 명란 감자칩이 특이해서 한번 사봤는데 냄새부터 맛까지 오묘했습니다. 막 입천장이 녹는 느낌이야. 맛이 좋은 흑맥주로 입가심했습니다. 오뎅은 정말 존맛탱이였습니다. 특히 무가 간이 잘 배고 시원했습니다. 무가 맛있네. 디저트로 메론빵, 슈크림빵도 먹었는데 둘 다 개맛있었습니다. 이제 순순히 잘 줄 알았다면 대한민국 경기도 오산. 숙소 근처에는 연가게가 없다고 하여 택시를 타고 가까운 번화가로 나갑니다. 주소역이라는 곳 근처에 사카이마치라는 거리였는데 구글 지도에는 아직 영업시간인 가게들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문을 닫은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보통의 술집보다는 여자나 남자가 나올 것 같은 바들이 많은 스타일의 거리였는데 요새는 장사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이 확 났습니다. 결국에는 요시노야라는 24시간 프랜차이즈 덮밥집에 왔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김밥 천국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불고기 덮밥이 6,000원 정도밖에 안 하고 맛도 썩 괜찮아서 가성비로는 혜자였습니다. 혼자서도 편하게 먹고 가기 좋은 구조였습니다. 우걱우걱 냠냠 쩝쩝.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외출을 위해 세팅을 하고 와꾸가 다이조부한지 체크해봅니다. 맨투맨 안에 티셔츠 2개 입었어요. 복장의 보온력도 자랑하면서 길을 나섭니다. 어젯밤과는 다르게 아침이라 거리에 활기가 돕니다. 오늘은 오사카에서 일본의 경주, 전통의 도시 교토를 갑니다. 1시간이 채 안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열차가 다니는 오사카 우메다역에서 특급 라꾸라꾸 열차로 갈아타고 갑니다. 교토 가와라마치역에 도착했습니다. 확실히 오사카와는 풍경부터 느낌이 다릅니다. 교토는 옛날 일본의 수도였던 곳이라 도시 전체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많다는데 청수사, 은각사, 금각사 세 사찰이 3대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일 가까운 곳인 청수사로 향했습니다. 역에서 쭉 걷다 보니 야사카 신사라는 곳이 보였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일단 패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하다 걷다 보니 나온 교토 스타일 규카츠 집이 그럴듯하게 보여서 아침 메뉴로 정했습니다. 고기를 어떤 부위로 할지 정할 수 있는데 살살 녹는 부드러움을 원한다면 역시 안심입니다. 규카츠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고기에 빵가루만 살짝 묻힌 수준입니다. 앞에 개인 화로를 줘서 더 익혀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익힌 규카츠를 날계란에 찍어 먹으면 개꿀맛입니다. 일본은 생맥주가 참 맛있습니다. 본격적인 교토 관광 전에 흥을 돋구기 위해 기모노 대여소에 들렸습니다. 3,000엔부터라고 적혀있지만 액세서리랑 헤어까지 한다면 결국에는 최소 5,000~6,000엔 이상 필요했습니다. 안에서 옷들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여자 옷보다 남자 옷이 소재 때문인지 더 비쌌습니다. 물론 광고꽂인 상남자들은 기모노 같은 건 안 입기 때문에 배 깔고 누워서 대기했습니다. 아까 지나쳤던 1350년 됐다는 야사카 신사로 갑니다. 밝게 칠해진 컬러가 누가 봐도 일본 신사네요. 대충 이 정도 봤으면 다 봤으니 빠르게 이동합니다. 예. 본격적인 교토 관광의 시작인 청수사로 향합니다. 전통 가옥들이 가득한 거리들이 나옵니다. 기차역에서 청수사까지 곧장 걸으면 대략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구경하면서 가니 2시간은 걸린 것 같습니다. 길을 걷는데 토토로 캐릭터 상점이 나와서 들어가 봅니다. 토토로뿐만 아니라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들 그리고 김열의 칼날까지 다양한 애니 관련 상점이었습니다. 전통 가옥인데도 애니 인테리어가 참 잘 어울립니다. 청수사에 가까워질수록 거리에 사람들이 더욱 넘쳐났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정말 많아서 위급시에는 도와주세요라고 크게 외치면 될 것 같습니다. 걷다 보니 특히 사람이 많은 가게가 있었는데 대체 뭐하는 곳인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소금에 절인 매실장아찌, 우메보시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일본 애니나 드라마를 보면 참 맛있게 먹는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 짜서 잘 못 먹습니다. 어우 짜. 근데 원래 다 그래요? 계속해서 청수사를 향해 걸어갑니다. 청수사는 오토와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관이 유명한 사찰이기 때문에 꾸준히 언덕이 나옵니다. 드디어 청수사의 첫 건물이 보이네요. 이거 아까 야사카 신사에서 본 것 같은데 교토 사찰 입구 국룰 디자인 같습니다. 일본의 경주이다 보니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일본의 땅 크기는 한국의 4배 정도 되니까 분명 태어나서 교토를 한 번도 안 오고 죽는 일본인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으로 청수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몰랐는데 내부로 들어가려면 입장료가 있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면 관람권 내야 되는데. 아 그건 못 참지. 그건 안 되지. 사찰이니까 뭐 특별한 게 있을까 싶어 정말 안 들어갈까 했는데 생각해보니 인터넷에서 보던 풍경이 아직 안 나와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바깥처럼 빨간 칠이 아니라 안쪽에는 금칠로 포인트를 준 게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복장부터 생긴 것까지 흑인이 분명한 불상이 있었습니다. 왠지는 모르지만 흑인에게 인사를 하고 있네요. 이곳이 청수사의 본당이라고 합니다. 아직 단풍의 물이 조금씩 남아있던 시기라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예쁘네요.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곳에서 뛰어내려서 살아남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병신되고 소원 이루기 vs 그냥 살기 다쿠입니다. 본당이라 그런지 향을 피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서 사찰 안에서 향냄새가 계속해서 났습니다. 향냄새와 소원을 적은 것 같은 명패들이 가득해서 사찰의 분위기를 더해 주었습니다. 건너편에서 바라본 청수사 본당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많이 보던 모습인데 불긋한 단풍과 어우러져 정말 한 폭의 그림 같네요. 돈 내고 들어오길 잘했습니다. 이제 청수사에서 하산합니다. 내려가다 보니 분위기 좋은 노천 음식점이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생맥주 한 잔 때리려고 했는데 자리가 나지 않을 것 같아 패스합니다. 여기 낮술 가기 딱 좋은 백숙 팔기 딱 좋은 곳이네. 이제 슬슬 다시 도시의 냄새가 납니다. 저는 아무래도 차가운 도시 남자 체질인 것 같습니다. 전통을 벗어난 모던한 카페로 왔습니다. 아와 아이스크림으로 당과 카페인을 충전합니다. 전통에 있다 모던한 곳으로 오니 좋네요. 카페 알바분이 영어를 유창하게 잘해서 주문하기가 수월했습니다. 청수사만 다녀왔는데 벌써 어두워져서 금각사고 은각사고 나발이고 이만 태각합니다. 하루 종일 걷기가 쉽지 않네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일본의 택시 전용으로 나온 도요타의 크라운 모델은 참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전통 공연하는 곳 대기줄인 것 같습니다. 아님 말고. 열차를 타고 태각합니다. 한국어 메뉴로 설정 가능해 대중교통을 타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21세기에 카드는 잘 안 되는데 어딜 가나 현금을 받는 머신이 있는 게 좀 거시기한 일본입니다. 바로 오사카의 메인 거리인 도톤보리 쪽으로 왔습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초밥집에 왔습니다. 가격을 떠나서 웬만한 스시집보다 여기가 이지방입니다. 웨이팅이 꽤 있었는데 대기 중인 사람의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원하는 스시를 골라서 적어내면 바로 앞에서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가게 안의 손님도 절반 이상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재료들이 신선하고
숙성을 잘 시켰는지 때깔이 곱습니다. 참치기름이 참 고소하게도 생겼네요. 준비가 되면 앞에 하나씩 놓아주십니다. 광어 지느러미를 먹었는데 진짜 무슨 버터를 이빠이 발라놓은 줄 알았습니다. 숙성의 차이인지 어종의 차이인지 한국 광어 지느러미랑은 맛이 아예 다릅니다. 장어도 진짜 통통하고 개맛있었습니다. 한국의 초고급 장어집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역시 음식은 본토 가서 먹어야 제맛입니다. 계란 초밥입니다. 초밥장인 집에서 계란만 10년 만들다가 지겨워서 도망 나온 사람이 만들 것 같은 맛입니다. 밥을 배부르게 먹고 거리로 나섭니다. 도톤보리 뒤쪽 거리에는 호빠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잘 나가는 다나카상이 이 근처에서 일한 적 있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걷다 보니 한국인들의 영혼 상점 돈키호테가 나왔습니다. 별의별 좌파를 전부 모아 파는 곳인데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사와서 주는 기념품의 92.19%는 전부 이곳에서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90%가 한국 사람이었던 건 함정. 지금 계산하려면 대기줄이 1시간은 걸릴 것 같아서 퇴각했습니다. 나와서 보니 옆에 비슷한 가게가 있었습니다. 사람도 없고 쾌적하니 좋네요. 물건이나 가격 차이도 별로 없었습니다. 진통제, 소화제, 영양제부터 군것질까지 골라줍니다. 오사카 도톤보리의 랜드마크인 글류코산 간판을 지나 두 번째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역시 시내 중심가라 그런지 활기가 넘칩니다. 가는 길에 오락실이 있어 들렸습니다. 한 층이 몇백 평은 되는데 여러 층이 전부 오락실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가 유지된다는 게 대단하네요. 오사카 겜덕후 형님들은 이런 공간이 있어서 참으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 스타일 스티커 사진 왕눈이가 되는 프리코라를 찍으러 왔습니다. 옛날에 이런 모델들은 빡센 갸루 언니들이었는데 이제는 모델들이 한국 아이돌 스타일들이네요. K문화가 일본을 잠식 중입니다. 걸어서 20분 정도 되는 오코노미야키 집에 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는데 밖에 웨이팅이 있습니다. 맛집인가 봅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가게 안 손님부터 밖에 대기 손님까지 100% 한국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무슨 인터넷에 전 남친이 헤어진 뒤에도 연락해서 어딘지 물어본 짤로 유명해진 한국인들의 맛집이라고 합니다. 지금 봐도 비주얼이 끝내주는데 사실 소바랑 오코노미야끼는 무난한 맛이었고 치즈 돈베야끼가 JMT였습니다. 이건 정말 맛집 쌉인정인 부분입니다.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갑니다. 어느덧 익숙해진 숙소 앞 풍경입니다. 오는 길에 JMT 크림빵을 하나 또 사서 먹습니다. 이 가격에 이런 맛이라니 매일 2번씩 사 먹어도 맛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2배의 값을 내고서라도 사 먹을 의향이 있습니다. 개눈 감추듯이 먹어줍니다. 세 번째 날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와쿠가 다이조부한지 체크를 해줍니다. 오늘은 오사카 시내로 바로 가서 쇼핑을 하고 맥주나 마시면서 여유있게 보낼 예정입니다. 먼저 오사카 우메다역에 있는 한큐 백화점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유명 브랜드에서 파는 인기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다 품절이었습니다. 부자나라 한국에서 온 분들이 진작 다 쓸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사카 시내에서 제일 잘 나가는 다이마루 백화점에 갔습니다. 이곳에서도 명품 매장 안에는 부자나라 한국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쇼핑 후에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텍스프리를 하러 왔습니다. 1차 쇼핑을 마친 후 밥을 먹으러 갑니다. 글리코상을 이제는 너무 많이 봐서 별다른 감흥 없이 지나가줍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가는 식당마다 성게알을 품절시켜놨길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성게덮밥으로 메뉴를 정했습니다. 성게덮밥이 나왔습니다. 신선한 맛보다는 씁쓸한 맛이 좀 났습니다. 가게들마다 성게알을 안 팔았던 이유가 요즘 물건들이 안 좋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후식으로 스벅을 마시러 왔습니다. 전세계 어딜 가도 익숙한 맛과 분위기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스벅의 특장점 같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첫 타코야끼를 때리러 왔습니다. 능숙하게 타코야끼를 돌리는 모습입니다. 쉬워 보이는데 직접 하면 개망할 게 분명합니다. 이 집은 반죽이 좀 밍밍하고 소금 간은 센 편이었는데 별로 같으면서 나름 매력이 있었습니다. 성게덮밥부터 타코야끼까지 찐맛을 중화시키기 위해 2차 후식으로 에그타르트를 때립니다. 달달하니 맛이 좋았습니다. 사실 갓 구운 달달한 빵은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상남자답게 한 입에 털어놓고 다시 갈 길을 떠납니다. 이가에 묻은 게 참 귀엽습니다. 이번에는 복싱용품을 사러 스포츠 매장으로 갑니다. 위닝이라는 일본 복싱용품 브랜드가 있는데 인기는 많은데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리셀 가격이 2배 가까이 됩니다. 저는 제가 쓸 글러브나 헤드기어를 사려고 했는데 이곳에서도 품절이었네요. 헬스용품들도 다양하게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데 한국 시내에도 이런 오프라인 매장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쇼핑 3차전으로 들어갑니다. 오사카 서쪽에 있는 아메리카무라라는 홍대 같은 느낌의 구역으로 갑니다. 중간에 놀이터 같은 공간도 있고 영락없는 홍대입니다. 대표적인 스트릿 브랜드인 수투시 매장에 왔습니다. 수투시는 다 좋은데 이런 느낌이 들죠. 이거 살 바에 차라리 슈프림 사지. 매장 중간에서 니트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슈프림 매장으로 왔습니다. 역시 스트릿 브랜드는 슈프림이 대장이죠. 괜찮아 보이는 자켓이 있길래 착용을 해봅니다.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구매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는 무제한 야끼니쿠 집입니다. 고기의 품질이 꽤나 좋습니다. 리뷰와 평점이 좋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름이 흐르는 고기를 보니 군침이 싹 돕니다. 이 영상 편집 마치면 고기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메뉴에 김치와 라면도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혜자스러운 식당이네요. 내일은 정든 동네를 떠나는 날이기에 늦지 않게 들어와서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서 한잔할 예정입니다. 마트도 전 세계 어딜 가도 대체로 비슷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동네 거리 가게에서 파는 소바랑 오코노미야끼도 사기로 했습니다. 왜인지 평점은 낮은 곳이었는데 특별하진 않았지만 무난한 기본적인 맛으로 딱 동네에 어울릴 만한 곳이었습니다. 사실 소바랑 오코노미야끼라는 게 대단한 맛이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숙소에 와서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훌짝훌짝 한잔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죠. 그리고 나서 일찍 취침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새벽 4시에 한국 축구를 시청하기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비몽사몽 챙겨봤는데 축구가 아니라 브라질 삼바 축제였습니다. 다들 신나서 춤을 잘 추네요. 3박 4일 여행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습니다. 3박 묵었지만 벌써 집같이 느껴져서 떠나려니 아쉬운 기분이었습니다. 텅 빈 집에 덩그라니 있는 짐을 보니 기분이 몽글몽글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잠그고 확인을 합니다. 잘 있어라 양복점아. 나는 간다. 그동안 고마웠어. 정든 집 앞 골목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한국까지 갈 길이 멀기에 열심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운동 영상보다 브이로그가 더 재밌다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자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파워게르만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白い音の